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자연에서의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요. 이러한 물은 사주팔자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오행인데요. 이 수오행은 인생이 살아가는 요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사주에 오행 수가 많거나 없을 때 부모복과 인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주에 오행 수가 많으면 부모복과 인덕이 많을까요? 사주에서 수는 인성이라고 하지요. 인성에는 편인과 정인이라는 두 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주에 수가 많으면 나를 생해주는 인성의 작용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위의 도움과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타적이고 자기가 주체가 되지 못하며 제3자의 개입과 간섭으로 인해 주체성이 결여되기도 하는데요. 의존적이고 우유부단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주에 오행 수가 많으면 일단 부모복과 인덕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의 그런 복도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는 있는데요.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주 천간에 표출되는 인성은 남으로부터 음해와 공격을 받기 쉬워 길한 작용을 할 수 없지요. 지지에 인성이 많은 사람은 학문의 깊이는 있지만 그 공부가 빛을 발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은둔형 학자가 될 수도 있고 특정 종교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생각과 주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인성은 부모의 지원 또는 절대적인 간섭을 의미하기도 해서 고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남명은 배우자와 어머니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고서에서는 인성을 하나의 격국으로 잡고 공부의 깊이와 관료적인 자질을 평가하는데 매우 귀중하게 여겼고, 인성이 부족하면 관리로 등원하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문과를 중시했고 이과는 무시하고 천대하는 감명법이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이과 쪽이 귀한 학문이고 문과는 밥벌이가 신통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지만 인문학의 깊이는 매우 심오하고 어려운데요. 종교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에 수오행이 많으면 직업으로는 주로 주식이나 금융, 작사, 작곡, 종교 철학, 정치 디자인, IT 발전소, 연구소, 겸임 교수 등 공부와 직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인성이라는 것은 목을 생해주고 뜨거운 화기운을 식혀주며 토기운을 다듬어주면서 금을 씻어주어 오행에서는 골고루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후에는 다시 본연의 잔잔한 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행 중에서 가장 정체를 알 수 없고 무서운 면을 볼 수 있지요.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상위 소수의 계층도 사주에 수오행이 많다고 볼 수 있고, 세계 유수의 재벌들도 사주에 수오행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정의는 작은 물이고 편의는 큰 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성은 물이기 때문에 불을 극하게 되지요. 사주팔자를 자연 환경이라고 봤을 때 오행수는 사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작물을 키우고 땅을 건조하지 않게 하며 씨앗을 발화시키고 땅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물은 자연 환경 중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이지요. 자연 환경에서의 홍수나 쓰나미는 그 어떤 재해보다 파괴력이 크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사주에서의 수오행은 부모 공부, 부동산 예술, 꿈 정보, 자료 융통성, 어린아이 생각, 집착 망상, 비밀 잔소리 등 이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사주에 오행 수가 없으면 부모복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요. 학업의 완성 유무를 논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는 부모의 지원이 없으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수성가는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도 인성작용이 좋지 않으면 사회에서의 성공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주에 수오행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금물이지요. 단, 노력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과제는 있습니다. 사주에 인성이 없어도 인성 역할을 하는 귀인의 조력이 있다면 이는 부모복과 같다고 볼 수 있지요. 사주에서 인성을 도덕성이라고 보는데요. 재물을 너무 탐하거나 욕심을 부린다면 현행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사업이나 자금 등에 손을 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사주 흐름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주에 수오행이 없다면 의상은 단색으로 깔끔하게 입는 것이 좋지요. 또 집안에는 어항이나 분수, 물 그림 액자, 그리고 수기운이 있는 소품이 도움이 되는데요. 사주에 수오행이 없다 하더라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오행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는 사주 오행에 없는 수를 다른 오행과 합을 이루면서 수기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고, 또 대운과 세운에서 얼마든지 수기운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은 사주팔자와 관계없이 나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다가오는 흉은 피하고 길은 더욱더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흔히 사주에 흉살이 많다고 해서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오히려 흉살의 기운이 나에게 없는 인성의 역할을 똑똑히 해줄 수 있는데요. 즉, 강한 사주가 좋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명조는 인월에 태어난 정밀주 여명인데요. 인월은 나무가 한참 자라는 시기이기도 하고 입춘이 막 지난 우수 이전의 목이라 화가 필요하기도 하고 미토가 조토가 되기에 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가 필요한 사주입니다. 천간에 경신금 재성이 있는데 나의 부친을 나타내는 글자는 일단 연간 신금으로 보는데요. 편제이기도 하지만 나의 모친을 나타내는 인목과 병신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간의 신금은 지지에 뿌리가 없고 저 멀리 시지 사화의 통근에서 인월 목기운이 왕한 계절의 신금이라 약하다고 볼 수 있지요. 여기에 신금 입장에서 보면 주변이 전부 재성 바친 미중의 을목, 인중의 간목 등이 있는데요. 부친은 모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것으로 봅니다. 일지 미토 입장에서 보면 월지 부모군과 인미 기문관사를 구성하고 있지요. 흔히 말하는 애증의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친인 인목정인과는 암합하는 관계가 되기에 부친보다는 모친과의 인연이 더 깊다고 봅니다. 참고로 결혼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요. 섣부른 욕심을 부리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만 있을 수 있어 급하게 마음먹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